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묵직한 이야기예요. 방금 전까지 한국 80년대생, 월급 506만 원에 자산 4.5억 보유 라는 보고서를 봤는데 갑자기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랄까, 나 혼자 다른 세상 사는 기분? 내가 아는 사람들, 나를 포함해서 수백 명은 그런 돈, 그런 자산을 가진 사람이 없거든요. 왜 우리는 항상 통계 속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걸까요? 자, 그 이야기를 수진 스타일로 하나씩 풀어볼게요. 보고서에서 M세대, 그러니까 80년대생 평균 월급이 506만 원이래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친구들, 지인들, 심지어 가족까지 506만 원 월급 받는 사람 찾으려면 손꼽아야 할 정도거든요. 물론 몇 명은 있겠죠. 근데 평균이라는 건 그 몇 명이 너무 많아서 나머지 대부분을 상쇄시킬 정도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보고서를 더 보니까 M세대 평균 자산이 4.5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엔 부동산 자산 3.6억과 금융자산 9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3.6억짜리 집이 있으신가요? 아니, 집값이야 요즘 말도 안 되게 뛰었으니 그럴 수 있다 쳐도 금융자산 9천만 원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아는 사람들 대부분은 카드값 맞고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보고서를 보면 또 다른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어요. M세대는 월 506만 원을 벌어서 219만 원을 소비하고 117만 원을 저축하거나 투자한대요. 여기까지 보면 다들 경제적으로 잘 관리하네 싶은데 나만 그런가요? 주변을 보면 100만 원 남기기도 힘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요. 나는 통계에 적힌 평균 바깥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통계가 우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걸까요? 물론 이런 데이터가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평균이라는 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를 모두 포함한 값이니까 몇몇 엄청 잘 나가는 사람들이 평균을 확 끌어올린 걸 수도 있겠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이미 집 가진 사람들은 집값 폭등 덕에 자산이 크게 늘었겠지만 집 없는 사람들에겐 그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숫자잖아요. 보고서를 보면 베이비 부머 세대,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는 평균 자산이 7.9억이나 된대요. 집값이 많이 오른 덕분이겠죠. 하지만 우리 세대, 특히 20에서 30대인 G세대와 M세대는 상황이 다릅니다. G세대는 평균 자산이 1.3억인데 여기엔 부동산 자산 9천만 원과 금융자산 5천만 원이 포함된대요. 근데 여기서 또 의문. G세대가 대체 어디서 집을 샀을까요? 주택 보유율은 15.6%밖에 안 된다고 하니 사실 집 가진 사람들은 소수고 나머지는 월세나 전세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결국 이 통계가 말해주는 건 우리 사회의 큰 격차예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그 격차를 따라잡기 힘들어진다는 현실. 그리고 이걸 보면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난한 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느냐예요. 부동산이든 금융이든 이 격차를 줄이려면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책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택 보유율을 높이는 정책, 예를 들어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거나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 같은 걸.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금융 자산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저축이나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물론 그럴 여유가 없는 분들도 많겠지만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도 이런 통계를 볼 때 너무 자책하거나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평균이라는 숫자에 나를 맞추려고 하면 괴로워질 뿐이니까요. 중요한 건 나만의 목표와 방향성을 찾는 거예요. 지금 가진 게 적어도 괜찮아요.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에도 더 솔직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